예, 오늘은 제가 뭡니까? 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법에 대해서 짧게 본문을 할까 합니다. 이거 원래 얼마 전에 수요법회 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던 건데 좀 다듬어 가지고 할 게 없어서 재탕하는 겁니다. 예, 뭐 그렇더라도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뭡니까? 유튜브에 스님과 차 한잔 두 번째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스님들은 진짜로 고기를 안 먹는가요?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였고, 이번에 며칠 전에 올린 것은 스님은 왜 출가를 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꾸며봤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홍보팀장이 아주 편집을 잘해가지고, 내용은 뭐 내가 한 거라 그저 그런데 아주 편집을 잘해서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봤는데 제 방에서 이제 차 마시는데 저기서 찍었는데요. 앉아서 제가 몸을 계속 끄떡하면서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러더라고.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걸 이제 영상을 보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 아주 그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눈에 들어와요. 야, 이제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에 관음제일법회는 저번에 했던 좋은 습관 들이는 법을 다시 해야 되겠다. 내부터가 저런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내 자신도 모르고 지내면서 무슨 내가 그런 걸로 좋은 습관 들이라고 그런 좋은 말만 골라서 법문을 하냐 하는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든 생각은, 왜 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만은, 왜 나는 그때 몰랐을까? 그게 이제 제일 큰 의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게 제일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어졌는데, 두 번째는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바라는 자기 모습, 희망하는 자기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 습관이나 성격이 바뀌면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마음대로 안 될까?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게 도대체 뭔가?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 말, 성격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면 먼저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비유를 들자면, 그림을 그리는데 하얀 백지가 있으면 그냥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얀 깨끗한 백지가 아니고 이미 다른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뭐 낙서일 수도 있고 어떤 뭐 풍경일 수도 있고,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 다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 위에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려도 무슨 그림인지 모르죠. 우선은 기존의 그림들을 다 지워야 되겠죠. 지우려면은 어디에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 대충 여기는 색깔이 연하니까 대충 지워도 되고, 여기는 진한 색이 많이 칠해져 있으니까 꼼꼼하게 지워야 되고, 뭐 이런 그거를 잘 살펴서 깨끗하게 지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그림을 그리면은 그거는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뭐 담배를 끊는다든가 살을 뺀다든가 뭐 이런, 내지는 뭐 좀 화를 덜 낸다든가 뭐 이런 좀 내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미 어른들은 하얀 백지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나 하얀 백지지. 그 위에다가 뭔가를 그리려면 먼저 뭐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담배 끊는 내 모습, 살을 뺀 내 모습을 막 그냥 그 위에다 그냥 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이 이 그림도 아니고 저 그림도 아니고, 그러면 좀 그리다 보면 흥미를 잃는 거죠. 내 뜻대로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들이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 전에 제가 기차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오는데, 오송역인가? 용산에서 조금만 가면 오송이죠. 거기에서 이제 내 옆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탔어요. 제가 뭐 자세히 보질 안 해가지고 젊은 여잔지 아줌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분이 탔어. 탔는데 이 양반이 앉자마자 코를 막 훌쩍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날씨도 춥고 한두 번 저러다 하면 알겠지 그랬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30초 간격으로 계속.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경이 쓰이다 못해 이게 아예 그냥 코를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훌쩍거리면 또 문제가 다른데, 한 번 하고 한 30초 있다가 또 코가 거의 밖으로 나오려다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러니까 조용하다가 훌쩍 하면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옆자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가 공부가 덜 돼가지고 놀래기만 하면 되는데 놀래면서 짜증도 확 올라오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마음 같으면은 휴지를 이렇게 딱 건네주면서 저기 밖에 나가서 코 한번 시원하게 풀고 들어오시지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는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은행이 표시가 납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매사를 밖에 나가면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비거리는 안 만들어야 된다는 게 거의 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뭐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으로는 그냥 짜증이 이만큼 코를 훌쩍 그을 때마다 그냥 팍 올라오는데 참아야지 뭐. 그건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은 못 했어요. 그래 이제 한 시간을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여자분이 보니까 내가 더 화가 난 게 뭐냐 하면, 그냥 콧만 훌쩍거리면 또 그렇다고 쳐. 이 양반이 들어올 때부터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가지고 핸드폰에서 1분 1초도 눈을 안 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도 안 바꾸고.
오죽 내가 화가 나겠습니까? 그거 볼 정신으로 좀 콧물 훌쩍이는 것 좀 신경 써가지고 풀고 들어오든가. 그치, 핸드폰을 그냥 확 잡아서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참았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또 이게 뭐 피곤했던지 주무시더라고 보니까. 자는데 콧 속에 콧물이 고여 있으니까 쌕쌕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차라리 그건 나.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계속 샥샥거리니까 차라리 낫더라고. 그러다가 그 양반은 익산에서 내리고 나는 이제 광주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인가 가만히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똑같은 콧물 훌쩍이는 소리인데 나는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데 그 여자는 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보면 새벽녘을 갔다 들어오면 찬바람 쐬고 들어오면은 또 내지는 아침 공양하고 들어오면 한 몇 분 정도 코를 막 훌쩍거려요. 근데 나는 내가 코를 훌쩍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보살도 분명히 본인이 코 훌쩍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코를 훌쩍거리는 거니까. 남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나는 깜짝깜짝 놀라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는 거죠. 왜냐? 내가 콧물을 훌쩍인 게 아니니까. 그죠? 이게 이제 큰 차이입니다, 이게.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어요. 그리고 눈, 코, 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뭐 물어보면 그거는 바로 내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눈, 냄새 맡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눈, 코, 귀의 역할이다. 내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게 눈하고 코하고 귀가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 바깥에 있는 것들만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고 내 코가 냄새 맡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은 내 몸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봐요. 그죠? 내 손도 보고 내 발도 보고 다 봅니다. 내 귀는 내가 내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죠? 내 코는 내가 내는 내에게서 풍기는 냄새를 다 내 코는 맡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밖에 있는 이 세계만 눈, 코, 귀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듣고 냄새를 맡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 바깥에 있는 것만 보고 듣고 느낀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종의 지병이 있다 이거지.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귀도 멀쩡하게 뚫려 있고 코도 멀쩡하게 뚫려 있는데 어떤 소리는 듣고 어떤 소리는 못 들어.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못 봐. 마치 내 옆에 있는 여자분이 자기가 내는 콧물 소리는 그 여자한테는 안 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그 소리에 엄청 신경이 쓰이고,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타고난 선천적인 병입니다. 내 거, 나는 못 보는 거지. 내 몸,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가 타고난 병입니다. 병. 이 병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이 병의 이름을 무명이라고 그러죠.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몸을 내가 다 보고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내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내가 다 맡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 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인지를 하는 거지. 느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느낌, 감정, 슬프다, 화가 난다, 부끄럽다, 뭐 질투심이 난다, 이런 감정들, 이거는 나만이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속으로 저 여자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내만 느끼는 거다. 내만 느끼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해보면 과연 그런 감정을 나만 느끼는 거냐?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내 몸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신호를 내 어떤 그 신경이나 이런 쪽에서 그거를 그냥 캐치를 하는 거죠. 단지 내 몸에 있는 거는 내 자신만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지,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들을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하고 똑같이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예요. 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몸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죠. 노화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고 피부색이 조금씩 다르고 뭐 키가 좀 다르고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은 숱하게 많은 자동차들이 막 다니는데 자동차들이 좀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도 있고 청소를 안 해가지고 좀 후질그레한 것도 있지만 다 어쨌든 자동차예요. 다 똑같은 자동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의 몸이나 남의 몸이나 다른 게 없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몸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지는 제일 큰 병이다. 이런 병 때문에 아까 그 기찻간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똑같은 콧물 훌쩍이는 소리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화가 나고, 그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매우 예민하게 듣기 때문에. 왜냐? 이거는 내가 내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기에는 안 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병이다. 그러면은 자, 그럼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까 비유를 들었듯이 우선은 내라는 이 도화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거기에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려면 우선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다. 여기에 벌써 이미 내가 취사 선택을 해요.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는 버려야 돼. 좋은 거는 내가 더
발전을 시켜야 돼. 이런 취사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싶고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더 크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취사 선택을 내가 이미 가지고 내 몸이 하는 어떤 행동 아니면은 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냉정하게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먼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미리 이런 건 고쳐야지 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찍고 하지만 자기 모습을 아직 우리는 공부가 덜 돼서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자기 모습을 이렇게 탁 찍어서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뭐 좋은 습관은 둘째 치더라도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변화를. 그래서 불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무아사상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내가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탁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몸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 내 몸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거, 고개를 돌리는 거, 이런 등등등. 제가 지금도 이제 이런 습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 행동이 엄청 신경이 쓰여요. 그전에는 내가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근데 이거를 나중에 유튜브 하는 걸 보면 좀 정신이 없어요.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도님들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하면서 내 행동을 이렇게 내가 관찰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 카메라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몸은 이거는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몸에서 비롯되는 행동, 말 이런 것도 결국은 내가 아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바뀌고 싶다.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 바꾸는 게 힘들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 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 나라고 하는 이 도화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불자라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들만 잘 지켜도 우리는 훨씬 더 성숙되고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내 몸은 내가 아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매 순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자신에게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예, 그리고요, 오랜만에 공지사항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심사를 대표하는 정각이 500전인데 아직 우리 500전 스님이 아직 기도 중이라 안 들어오셨네요. 500전인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대웅전에서는 정기적으로 신중기도도 하고 뭐 칠성기도도 하고 관음기도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말로는 500전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정작 500전에서는 그 어떤 정기적인 매달하는 기도를 안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수험생 기도나 그런 것들만 하고 1년에 한 번씩 500대제만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500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500전의 중요성을 우리 마음속으로 제대로 새기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 세고 나서 이제 지금 뭐 당장 2월달 정초에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500전에서도 좀 정기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음력 보름날, 그러니까 음력으로 13, 14, 15, 3일간 500전에서 그 나은 기도를 사실은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이래저래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음 달에도 이제 그렇게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500전에서 나은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우리 정심사를 대표하는 500전을 우리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은 기도 우리 정심사가 나은 기도 도량으로서 확실하게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신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음력 13, 14, 15일 음력 보름날 회양하고 3일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